오늘 뉴스가 많습니다. 자, 오늘 핫피플 3인방 이호선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장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 들이받는 손은 돌로 쳐 죽이겠다던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또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해서 가면을 쓴 자라며 비판의 글을 올렸습니다. 함께 보시죠. 또 한동훈 겨냥,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 장동혁 대표가 임명했죠. 이번 당원 게시판 관련 징계를 주도하고 있는 장본인입니다. 가면을 쓰고 있는 한 이중 얼굴을 갖는다. 어느 정도 변신은 가능하지만 결코 완전할 수 없다. 정의는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회고하는 데서 시작한다. 부끄러운 과거야말로 정의를 낳는 토양이다. 라는 글을 인용해서 올렸습니다. 이중 가면을 쓰고 있는 이중 얼굴. 정치권에서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당원 게시판, 익명의 당원 게시판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내외를 비판했다라는 의혹과 관련해서 한동훈 전 대표를 직격한 겁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그제 이렇게 얘기한 바 있었죠. 제가 민주당과 싸울 때 민주당이 아니라 민주당과 싸우고 있는 저랑 싸워서 정치적인 탈출구를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같은 진영과 당내에서의 공격은 늘상 있었던 일이고 허용할 만한 일입니다만 이렇게 당직을 걸고 당의 권한을 이용해서 이렇게 당내 인사를 노골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저는 처음 보는 현상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 잘못을 바로잡을 수 아는 것도 용기입니다. 이중 가면, 들이받는 소에 이어 2탄인데 김유정 의원님, 가면을 쓰고 이중 얼굴이 있다라는 건 한동훈 전 대표를 비판했다고 보면 됩니까? 그렇게 봐야겠죠. 일단 두 사람이 타겟이었잖아요. 김종혁 전 최고위원하고 그다음엔 당원 게시판 문제를 다시 들춰내면서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것이다라는 게 중론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당원 게시판 문제를 어찌할지를 모르고 지금 좀 주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제 사건이 확대돼서 당계 문제가 당 붕괴 문제로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한편의 어떤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것 같아서 어떻게 할지 지금 곧바로 결론이 안 나고 있잖아요. 네네. 저는 또 그것과 더불어서 당무감사위원장이 이렇게 정치적으로 큰 목소리를 내는 것도 헌정사에 처음 있는 일 같아요. 당무감사위원장이 너무 튄다. 예, 너무 오버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당무감사에서 결론을 내서 권고하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본인이 지금 거의 장동혁 대표의 버금가는 정도의 어떤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또 그거를 내버려 둡니다. 장동혁 대표는. 그러니까 거기 동의한다는 얘기로 저희는 읽히잖아요. 그런 점에서 당무감사위원장이 조금 너무 오버하고 있는 중이다. 이게 과연 국민의힘에게 무슨 도움이 될 것이냐. 이런 우려의 시선이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윤리위원장을 왜 빨리 임명 안 하느냐 그러면. 그래서 윤리위원장이 빨리 이 문제를 그 징계 절차에 들어가서 김종혁 전 최고 문제도 결론을 내고 당원 게시판은 지금 당무감사위원회에서도 아직 손을 못 대고 있는 그런 형국이잖아요. 네. 그러면서 계속 지금 정치는 그리고 정치적 발언은 이호선 위원장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결코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이고요. 장동혁 대표가 무슨 당명을 바꾸니 앞으로 12월 뭐 언제부터 변화를 하니 이런 얘기해도 개명을 하는 것은요. 과거에 어떤 반성과 사과가 동반이 되어야만 그게 의미가 있거든요. 과거 새누리당에서 새누리당 개명하고 당 색깔을 빨간색으로 바꿀 때 굉장한 파격이었거든요. 그래서 당시 민주당에서 와 우리가 빨간색을 놓쳤네. 그런 얘기까지 했었단 말이에요. 그 정도의 어떤 파격이 국민적 관심을 끌고 수긍할 만한 일을 했구나라고 동의를 얻으려면 반성과 어떤 쇄신의 의지 이런 것들이 수반이 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당무감사위원장은 이렇게 정치적 발언하고 막 당내 인사들 사실 저는 좀 의미 없는 공격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고 당내 문재인이 실종된 것 같고 이런 상황을 내버려 두면서 이름만 바꾼다고 능사냐 이런 얘기들을 그래서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새겨드려야죠.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윤리위원장이 공석입니다. 요 직전 윤리위원장이었던 여성 윤리위원장이 이호선 당무위원장과 장동혁 대표를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당 대표나 이런 분들이 하고 있는 거 보면은 정치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그냥 징계라든가 뭐 당원권 정지 몇 년 해가지고 정치를 못하게 하겠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주의 정도 주면 되는 거지. 이걸 뭐 징계를 하고 이거는 당을 위해서 좋지 않다고 봅니다. 징계를 진짜 뭐 심하게 하면 이게 한동훈 전 대표 지지층들이 갈라나가면은 그렇지 않아도 힘든 지자체 선거를 더 힘들게 치르지 않을까요? 요 직전 윤리위원장인 여상원 윤리위원장이 작심 발언을 한 겁니다. 당대표가 하는 걸 보면 아예 정치를 못하게 하라는 것 같다. 한동훈 전 대표 등. 그러면 지방선거 진다. 엄중 경고하고 넘어가면 될 일인데 왜 징계를 하느냐라고 강하게 현재 국면을 비판한 겁니다. 지금 김정호 의원님 당내 문제라 네. 여상현 윤리위원장이 뭐 친한파는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요 직전 윤리위원장을 맡았던 인물의 발언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당 돌아가는 상황과. 일단 그 국회든 당이든 윤리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참 안타까운 거는 현재 22대 국회가 시작이 됐는데 국회 윤리위원장도 아직 선임이 안 됐고 국회 윤리위원회도 구성이 안 돼 있습니다. 여야가 원내대표가 합의를 하기로 해놓고선 그 윤리위원회 구성을 못해서 뭐 장경태 의원이라든지 그런 성비위 사건이라든지 이춘석 의원님 그런 그 주식 차명 거래라든지 이런 거 일체 국회에서 다루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국회에다가 우리가 큰 소리를 제대로 칠 수 있으려면 당내에도 윤리위원회 구성은 일단 돼야 됩니다. 그런데 당내 윤리위원회 구성은 국회보다 훨씬 더 자주 열리고 굉장히 자정 기능을 잘하다 보니까 구성이 사실은 굉장히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당 대표가 바뀌면은 여러 가지 당직이 같이 세팅이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당무감사위원회나 윤리위원회가 보통 당의 가치나 이런 거를 드러내는 기구다 보니까 같이 세팅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선 여 위원장님도 그동안 이제 비대위원장님이나 다른 그 당대표님이라고 같이 계셨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교체 시기와 맞물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다 보니 윤리위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다 보니 추천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책상에 이만큼 쌓여 있는데도 아니 그 제가 드린 질문은 네. 윤리위원장이 왜 공석이냐는 질문이 아니라 네. 그 지금 단계 징계 국면과 관련된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말씀 계속 드리겠습니다. 뭐냐면은 이 윤리위원장을 못하고 있다라는 말은 뭐냐면 이 문제 자체가 민감하고 지금 윤리위원장을 임명하는 것 자체가 이 단계와 관련된 뭔가 하려고 하는 것과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선 자체도 미루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징계를 안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러지 않습니다. 그만큼 징계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네. 지금 하는 게 옳은지 아닌지에 대한 당내 복잡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당무감사위원장은 이렇게 막 큰 소리를 치고 있어도 실제로 의결할 수 있거나 더 큰 권한을 가진 윤리위원장에 대해서는 미루고 있는 것 자체가 이 문제에 대한 당내의 복잡하고 미묘한 관계를 담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좀 절묘한 공석의 의미가 있군요. 이중 얼굴, 가면을 쓴 이중 얼굴. 그러니까 얼굴이 두 개다. 라는 겁니다. 앞에서 하는 얼굴과 뒤에서 하는 얼굴이 다르다. 그런데 친한파들 사이에선 장동혁 대표의 1년 전 발언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장동혁 대표가 친한파였을 때 단계 문제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를 강하게 두둔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당대표한테 뭐 사퇴하라 하는 정도의 글도 작성하지 못하면 그게 저는 건강한 당일까요? 그리고 익명 게시판에 그 정도도 올릴 수 없다면 익명 게시판을 뭐하러 두는 겁니까? 내년에 전당대회까지를 포함해서 길게 보고 어쨌든 당의 헤게모니 장악을 위한 싸움이 시작된 것이고 결국은 한동훈 대표의 입을 묶든 손발을 묶든 어쨌든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을 묶어두기 위한 목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동혁 대표, 한동훈 대표가 갈라지게 된 건 계엄과 탄핵에 대한 의견 차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계엄과 탄핵에 대한 의견이 다르다 해도 단계 문제는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 대표가 1년 전 발언과 지금의 태도가 다르다. 혹시 이호선 당부위원장이 말한 이중 얼굴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느냐? 이게 이제 친한파들의 지적인데 김관삼 변호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게 전형적인 이중 얼굴이죠. 가면이죠. 왜냐하면 왜 그때와 지금과 달라진 게 뭐가 있어요? 당원 게시판이 뭐 그 뒤로 뭐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뭐 이유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장동혁 대표가 그 전에 했던 이야기가
지금 딱 들어맞는 얘기 아니에요? 할 수 있는 얘기인데 지금 저는 뭐 꼭 한동훈 전 대표를 옹호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렇지만 객관의 입장에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자, 이중주 얼굴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한동훈 전 대표가 윤 전 대통령 많이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김건희 씨와 관련된 부분이랄지 그리고 익명 게시판이 설사 한동훈 전 대표 가족과 관계된 거 하더라도 이것은 한동훈 전 대표가 윤 전 대통령을 비판한 것과 일치하는 거예요. 이걸 이중죄라 볼 수 있고 오히려 일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원선 위원장이 부끄러운 과거를 돌아보는 게 정의라고 하는데 부끄러운 과거가 뭐죠? 개헌의 부끄러운 과거 아니에요? 윤 전 대통령 통치 기간에 김건희 씨의 했던 행동들 이게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되돌아보는 게 사실 정의인데 이걸 오히려 그거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지적하는 사람에게 정의롭지 못하다느니 가면을 썼다느니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것은 이제 적반하장이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 뭐 한동훈 전 대표를 껴안고 내년 지방선거를 가야지 이제 선거에서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껴안고 가도요 엄청 어려운 선거입니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뭐 진짜 어렵고 아마 쉽지 않은 선거라고 보는데 한동훈 전 대표를 아예 쳐내고 간다? 그것은 그냥 지방선거 치르지 않겠다는 거죠. 그냥 TK에서 정도, TK도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TK 정도에서만 몇 명 당선시키고 가자고 하는 거고 자기의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 득실에 의해서 모든 걸 외면하고 저렇게 뭐 부정선거 음모랄지 계엄을 옹호하는 이런 세력들이 어떻게 지금 국민의힘을 이렇게 이끌고 와서 뭐 결과는 다 뻔하다 보는데 본인들만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보는 입장에서 우리가 이런 말 수없이 해도 어떻게 보면 아무 성 없는 소리인데 메아리로 들려오는데 정말로 현실을 좀 직시하는데 계속 윤 전 대통령 어게인에 얽매여가지고 하는 저런 정치적 행동들 그리고 언사들이 참 굉장히 안타까운 측면이 있죠. 김광삼 변호사님의 개인적인 견해도 전해드렸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19일에 계엄과 탄핵 결과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변화하겠다라고 발언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한동훈의 동참이 없었다면 탄핵도 안 됐을 거다라고 한동훈이 탄핵에 책임이 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국민의힘이 내란 정당이라는 전제부터 거짓말이다. 한동훈 전 대표 등의 동참이 없었으면 윤석열 탄핵도 이재명 권력 탄생도 그리 쉽진 않았을 것이다. 조규현 변호사님, 계엄과 탄핵에 책임지겠다라는 19일 발언에 대해서 이 계엄과 탄핵을 아프지만 받아들이고 달라지겠다라는 어떤 변화의 메시지로 언론들은 해석을 했는데 어제 이 한동훈 전 대표와의 징계 국면과 관련해서는 한동훈의 참여가 없었다면 탄핵은 안 됐을 것이다 라는 취지로 또 발언을 하셨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인들이 정치 상황에 따라서 이해타산해서 표변하는 모습은 가끔 볼 수 있죠. 종종 있는 일이고요. 그런데 제1야당의 대표가 저렇게 갈피를 못 잡고 있는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은 참 이례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이 이 혼란한 상황을 계속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당원 게시판 관련돼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입장 1년 전하고 지금 저렇게 확연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근에는 엊그저께 말하고 오늘 말이 저렇게 다른 겁니다. 12월 3일 날 비상계엄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의 폭거 때문이다. 사실상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였어요. 그다음에 엊그저께는 계엄과 탄핵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변화하겠다. 이래놓고 또 한동훈 동참 없었다면 탄핵도 없었을 것이다. 탄핵이 또 잘못됐다고 읽힐 수밖에 없는 메시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보면 장동혁 대표는 국민의힘을 통해서 어떤 보수를 혁신하고 새롭게 어떤 국민의힘의 방향을 설정하기보다 전부 다 본인의 정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밖에 해석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스스로 만들고 있다. 지금 조금 이따 얘기가 있습니다만 필리버스터도 역시 당 대표로서의 결기를 보여준다. 정치인으로서 그럴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 이 시점에서 당 대표가 24시간
이 법안과 관련해서 혼자 그 메시지를 전하는 게 얼마만큼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이것 역시 지금 당내의 갈등과 반발 분위기가 거세지니까 당내 정치를 위해서 필리버스터를 또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밖에 보이지 않아요. 이런 외부적 시선에서의 어떤 리더십에 대한 어떤 문제나 불신은 장동혁 대표 스스로 자초하고 있는 것이다. 도대체 나만의 계획이 뭔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뭐 저희가 봐도 모르겠는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저는 이게 뭐 국민의힘 내부 사정이긴 하지만 어찌됐든 내란 청산이라는 과제를 가장 중요한 뭐 시대 정신으로 얘기하고 있는 민주당으로서는 그 제1야당에 저렇게 갈피를 못 찾고 내란이라든가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것인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계 문제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렇게 오락가락하고 있고 내분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이 상황이 우리 정치 전반에 있어서도 너무 부정적이고 혼란을 가중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수습됐으면 좋겠는데 뭐 그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조규현 변호사의 개인적인 견해도 전해드렸습니다.